네, 올해로 수교 64주년이 되는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빈 이브라임 총리가 어제였죠.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요, 상호 보완적인 교역 구조를 갖고 있고 우리와는 교역 규모도 큽니다. 교역 3위, 투자 4위의 국가이기도 한데, 자, 말레이시아 안와르 총리의 공식 방문 의미와 함께 기대 성과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 대양주팀 전문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브라임 말레이시아 총리 24일 한국을 공식 방문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아마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인 협력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의 의미 또 어떤 기대 성과를 한번 전반적으로 총평을 해 주시죠. 네. 안와르 이브라임 총리가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해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말레이시아 총리의 방안은 마하티르 전 총리가 2019년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참석자 방한한 이후에 약 5년 만인데요. 외교가와 재계에 따르면 이제 양국은 이번 총리의 방안을 계기로 이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내년 중에 한 말레이시아 양자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방한 기간 동안 정상회담과 함께 한 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도 개최될 예정이어서 이제 우리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와르 총리는 이번 방안에 자국 경제사절단 100명과 함께할 예정이고요. 말레이시아에 투자할 예정이거나 투자한 기업들, 한국 기업인 약 150여 명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 비즈니스 포럼에서 안와르 총리가 말레이시아의 새로운 정책인 신산업정책 2030과 같은 새로운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인들의 질문에 대해 직접 답변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공식 격상된다. 이번에 그거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한국과 말레이시아 FTA 완결 지어야 되겠죠. 협상 타결 선언을 좀 목표로 아마 치열하게 또 협상도 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와 말레이시아 주고받을 게 많아요. 이제 하나하나 개별 산업에 있어서 섹터까지도 저희가 전망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요, 위원님. 말레이시아 나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게, 저도 놀란 게 이미 1960년에 와, 굉장히 먼저 우리와 수교를 갖게 됐었네요. 네, 역사가 꽤 깊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1960년에 수교를 하였고요.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 전반에 걸쳐서 꾸준히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1980년대 이제 한국과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성장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방 정책을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매년 공무원, 학생, 기술자 등을 중심으로 인적 교류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정상 외교도 꾸준히 이루어졌고요. 말레이시아와 경제 협력도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에서 한국의 3대 교역 대상국이자 4대 투자 대상국이고요.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가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경제 협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석유 제품과 반도체를 주로 수출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로부터는 천연가스, 석유 제품, 반도체, 파업류 같은 것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는 한 아세안 FTA 그리고 RCEP이라고 하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과 같은 다자 FTA가 체결이 되어 있는데요. 양국은 올해 3월에 이제 2019년 이후에 4년 반 정도 동안 정체되어 있던 양자 FTA 협상 재개를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국은 이 양자 FTA를 통해서 상품 분과에 더해서 서비스, 투자, 디지털, 그린, 바이오 같은 분야를 추가해서 포괄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양자 FTA 추진으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가 더욱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우리와 말레이시아가 아직 1대1 양자 FTA는 안 돼 있고요. 아마 아세안이기 때문에 이런 다자간 협정으로 경제적인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데, 뭐 한 말이겠죠. 한국과 말레이시아 FTA까지도 이번에 집중적으로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수반이 한국에 온 것, 이제 마하티르 총리가 온 게 2019년. 근데 이때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참석차 이제 왔었고, 이렇게 따로 개별적 방안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
기대하는 성과도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기대를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네. 향후에 고소득국 도약을 목표로 이제 마다니 경제, 신산업 정책 2030 같은 정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네. 양국이 향후에 탄소 중립, 그리고 고부가 가치 제조업 같은 것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탄소 중립 관련해서는 태양광, 그린 수소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또 말레이시아 정부가 자국 내 전기차 비중을 2050년까지 80%로 늘리고 전기차 현지 생산 비중을 9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련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양국이 이제 배터리나 예. 충전 인프라 중심으로 협력을 모색할 수 있겠고요. 또 말레이시아는 세계적으로 많은 탄소 저장 잠재력을 갖춘 국가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CCS라고 하는 탄소 포집 저장 포집이요. 분야에서도 네,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네. 트럼프 2.0 시대에 트럼프가 유일하게 또 좋아라 한다는 것이 탄소 포집 쪽은 또 강하게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그 카본 캡처, CCU, CCS 이런 쪽 산업인데 여기도 말레이시아가 강점이 있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아나르 총리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하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온 결과들 한번 속보성이긴 하지만 저희가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주로 경제 분야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경제 분야에 대해서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네. 무역 투자, 국방, 방산, 그리고 에너지,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역 투자 측면에서는 이제 협상이 중단되었던 한말 자유무역 협정 협상을 2025년까지 타결하기로 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했고요. 국방 방산 분야에서는 2023년 FA-50 경공격기 18대 도입 계약을 바탕으로 양국이 방산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가기로 좋네요. 하였습니다. 예. 네, 또 에너지와 기후 변화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는데요. 그간에 LNG를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이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 이 에너지 협력의 범주를 재생에너지와 온실가스 범위가 같은 미래 협력 분야로 확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네, 또한 말레이시아의 광물 자원이 풍부한데요. 이제 말레이시아와 핵심 광물 협력 MOU를 체결해서 핵심 광물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네, 또한 이제 말레이시아가 동방 정책을 추진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제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양국이 이제 동방 정책을 근간으로 해서 교육 협력도 추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말레이시아라는 국가가 뭐 태양광도 잘하고 아까 탄소 포집도 이야기했는데 탄소 포집 쪽도 잘하고 신재생 쪽에 또 강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와 정상회담 통해서 특히 경제적인 분야의 협력들 많이 좀 언급되고 논의가 된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말레이시아 쪽으로 또 많은 수요 공급이 몰릴 것 같거든요. 우리 기업들도 중국을 대체하는 쪽 라인들을 보면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게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지 않습니까? 그런 쪽 때문인가요? 기업들 관심도 커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말 비즈니스 포럼 관련해서 네. 기업들의 관심이 아주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제 참가 신청이 조기에 모두 마감이 되었고요. 아나르 총리는 자국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왔고 이제 고위 인사와의 네트워킹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또 특별 대담 형식으로 말레이시아 총리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더욱더 뜨거운 상황이고요.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의 대표 공업국입니다. 그래서 석유, 가스, 파묘와 같은 천연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러한 말레이시아가 미중 전략 경쟁 이후에 이제 첨단 제품 우회 생산 기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방안에 우리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올해 초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말레이시아 현지 공장을 직접 방문을 하기도 했고요. 네. 최태원 SK 회장은 일찍이 말레이시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2018년에 그룹의 글로벌 전략회의를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주재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레이시아, 우리는 이쪽 지방 쪽에서는 아세안 쪽에서는 싱가포르와 좀 밀접하다. 싱가포르 언급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제 트럼프 2.0 시대에서는 이 말레이시아 이야기를 꽤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 이브라임 총리도 좀 궁금한 게요. 우리는 말레이시아 하면 늘
마하티르 총리만 늘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언제 바뀌었지? 이런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고 특히 아세안, 내년 아세안의 의장국이 말레이시아다. 또 말레이시아, 대만,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 의외로 여러분 말레이시아 쪽에 반도체도 이게 뭐 제조 공장이긴 하지만 강하다라고 하고요. 굉장히 많이 뭔가가 있었네요, 말레이시아가. 네, 맞습니다. 네. 안와르 총리는 젊은 시절부터 이슬람 개혁을 옹호하는 학생 활동가로 시작을 했고요. 예. 이제 전임 말씀하신 대로 마하티르 총리가 오랫동안 20년 이상 집권을 했는데 그렇죠. 예. 그 당시에 부총리를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외환위기 90년대 후반에 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기득권 세력 그리고 부패와 싸우면서 이제 오랜 세월 투옥 생활도 하고 가정 교초를 겪은 끝에 2022년 말에 총리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제 개혁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 개혁을 주도하고 있고 엘리트와 기존의 인종에 기반한 정치에 이제 의존하지 않는 그런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도체 생태계 얘기는 뭘까요? 지금 보니까 대만, 말레이시아, 우리와도 되게 반도체로 교류가 굉장히 많은 국가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쪽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발달해 있고요. 특히 후공정 분야를 중심으로 이제 반도체 생태계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후공정 분야에서 말레이시아가 전 세계 반도체 수출의 13%를 차지하는 그런 국가이고요. 예. 말레이 반도 북쪽에 위치한 페낭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단지가 이제 네, 발달을 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중 전략 경쟁 이후에는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투자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랑 교육 보면은 우리가 반도체 수출도 하고 또 반도체 수입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제 아마 대만, TSMC 등등으로 해가지고 이 말레이시아 북쪽 지방이 꽤 강합니다. 저희가 반도체 부분 조금 이따 다시 파고들도록 하겠고요. 이 아세안 쪽에서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싱가포르가 금융허브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이걸 벤치마킹 한 걸까요? 말레이시아는 데이터 허브가 되겠다. 요즘 AI 시대에 데이터 센터가 정말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빅데이터 산업이 중요한데 지금 말레이시아의 움직임 보면은 다 들어와라. 웬만한 빅테크들 다 말레이시아에 데이터 센터 지어라. 컨셉을 상당히 잘 잡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가 데이터 센터 허브로 각광받았었는데요. 네.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물가가 높기 때문에 토지와 맞아요. 운영 비용이 높아서 이제 기업들이 저렴한 대안을 찾아서 이제 말레이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너무 비싸니까. 네. 예, 진짜 비싸요. 생활비가. 예. 네, 그래서 싱가포르와 다리 하나만 건너면 갈 수 있는 남부, 말레이시아 남부의 조호르 지역에 대한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최근에 구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말레이시아의 데이터 센터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좀 이런 많은 데이터 센터를 좀 유치할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말레이시아에 속속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들이 다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싱가포르를 많이 들어오는데 싱가포르가 생활비도 비싸고 말레이시아도 영어가 잘 통용이 되나요? 네, 말레이시아에서는 영어가 잘 통용이 됩니다. 싱가포르 못지않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싱가포르도 삼을 수가 있겠네요. 이 네, 빅테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도 불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게도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우리도 지금 뭐 웬만한 빅테크 우리의 통신사들이 다 클라우드 매출, 데이터 센터에 또 뭐 굉장히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들에게도 말레이시아와 이런 관계들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레이시아가 토지 비용이 저렴하고 네. 전기 요금도 저렴하고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지리적으로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시장 접근이 유리한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치가 안정되어 있고 예. 통신 인프라가 양호하기 때문에 그러한 강점을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 면제라든가 관세 면제, 예.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같은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게도 이제 동남아 데이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레이시아 보면은 제2의 뭐 이런 거를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제2의 싱가포르, 이번에는 금융허브, 금융도 결국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데이터 센터 허브가 되겠다. 대만이 또 이런 뭐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의 강자잖아요. 반도체 리더를 또 꿈꾸고 있다.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가 반도체 하겠지만은
상당히 지금 반도체에 진심인 나라가 말레이시아입니다. 네. 우리와의 지금 접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앞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예.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3%를 차지하는 세계 6위 반도체 수출국입니다. 예. 그래서 인텔, 다들 아시는 인텔, AMD, 인피니언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진출을 해 있는데요. 이제 말레이 반도 북쪽 페낭을 중심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 역사가 50여 년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그쪽 페낭에서부터 주변 지역 그리고 수도권 아래 지방까지 전역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이 확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좀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우리를 또 많이 좀 조화라고 벤치마크도 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네. 말레이시아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반도체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기 때문에 네.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투자를 하기에 이제 산업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고 투자 환경이 양호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공급망 다각화 차원에서 투자를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 아나르 총리가 반도체 엔지니어 6만 명 이상 양성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쪽에 많은 좀 도움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주고받을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국가 반도체 전략 3단계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반도체 산업 역량 강화에 초점을 좀 맞추면서 앞서 말한 것처럼 마지막 후공정 쪽 반도체 패키징 쪽에서도 매출 2,900억 원에 뭐 업체 100곳도 육성하겠다. 또 말레이시아산 반도체 설계를 하겠다. 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또 말레이시아가 딱 국가 산업적으로 찍고 또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경쟁, 물론 우리가 좀 앞서고는 있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방심할 그럴 단계도 아닌 것 같고요. 특히 말레이시아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트럼프 2기 중국을 미국이 때리기에 굉장히 돌입하게 된다면 그 반사이익을 가장 크게 얻을 국가. 베트남은 이미 이제 하나 일가를 이뤘고요. 말레이시아 언급 많이 되고 있거든요. 자,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 때리기 들어가면 상당 부분 여기가 앞으로 한 4년, 5년간 빛을 좀 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트럼프 2기 정부를 앞두고 이제 부정적인 전망과 긍정적인 전망 모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불확실성이 커진 것에는 모두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네, 먼저 말레이시아의 경우에 그동안 미국의 대중무역 제재로 인해서 대미 수출 우회 기지로 상당한 혜택을 누렸는데요. 네. 이제 말레이시아는 교역 의존도가 132%로 높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공약한 것처럼 모든 무역 상대국에 대한 보편적 관세 인상이라는 공약을 이행할 경우에 대미 수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간접적으로는 말레이시아의 2대 수출 시장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고 또 말레이시아의 대중국 수출이 상당 부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조립을 위한 중간재이기 때문에 이제 말레이시아의 대중국 수출에도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내 일자리와 경제적 이익 보호에 중점을 둘 경우에 말레이시아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반면에 좋은 점도 있죠. 예, 양면성이라고 하면. 네, 맞습니다. 반면에 좋은 점은 그런 의견도 나오는데요. 말레이시아가 대미 수출 우회 기지로 더욱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 쪽을 때리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우회적인 효과. 그러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크게 보면 교역이 좀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트럼프 2.0 시대에는 그러면 교역으로 먹고 사는 말레이시아도 타격을 볼 수 있다. 명암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와는 상당 부분 규모가 큽니다. 교역 파트너입니다. 수년간 아주 상위에 랭커되어 있는데 우리와 아세안, 이제 말레이시아뿐만이 아니라요. 어떻게 좀 관계를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우선주의로 나가니까 나머지 국가들끼리는 다 힘을 좀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한국이 아세안과 1989년에 대화 관계를 수립을 했고요. 그 이후에 경제, 정치 안보,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괄목할 만한 협력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네. 이제 윤 대통령이 올해 10월에 아세안을 순방을 해서 한 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계기로 이제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게 CSP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CSP가 아세안이 대화 상대국과 맺는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을 일컫습니다. 네. 그래서 이 CSP가 가지는 의미는 한국이 아세안의 핵심 파트너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요.
네. 한국과 아세안은 이 CSP 추진을 위해서 내년에 5개년 한 아세안 행동 계획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또한 말레이시아가 내년에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이고요. 내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향후 아세안의 20년 협력 비전인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전에 따라서 협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레이시아 수반과 오늘 정상회담이 있었지만은 아세안 쪽으로도 진짜 관계를 공고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온리, 아메리카 온리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 미국에만 또 의존할 수는 없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아세안 또 우리의 좋은 파트너이겠고 그중에서 내년에 아세안 의장국이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오늘 정상회담도 잘 끝났고요. 기업인들도 말레이시아 기업인들, 우리 기업인들 잘 만남 여러 가지 상의할 게 많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 기업 차원 투트랙으로 아주 공고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레이시아의 관계 어떻게 우리가 지향점을 찍고 가야 될까요? 네, 먼저 정부 차원에서는 최근에 약 4년 반 만에 이제 협상이 재개된 한 말레이시아 FTA 협상의 속도를 내서 이제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제 고부가 가치 제조업을 육성함에 따라서 이제 기술 협력이나 인력 양성 등 측면에서 협력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부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레이시아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뭐 전기차 같은 탄소 중립 산업 그리고 고부가 가치 제조업 같은 것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지 시장 뉴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해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 기회를 선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신 신민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대 대아주팀 전문연구원 여기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